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북스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 없잖아요. 저도 집을 나설 때마다 대체 우산을 가지고 가봐라 하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일기예보도 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온 날들도 간혹 있었는데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좋더라도 갑자기 어떤 계기를 만나면 낙담 속으로 풍덩 빠져버릴 때가 있죠. 계획했던 바와 너무 달라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끝없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너 잘하고 있어. 진심이야. 참 어이없게도 이 말 한마디에 어두웠던 감정들이 하나 둘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긋나긋하게, 때로는 확고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영욱 작가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정영욱 지음. 이 책은 공감을 더욱 끌어내기 위해 글의 내용에 따라 화자와 문체가 바뀝니다. 또한 작가 고유의 글맛을 살리기 위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편애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이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 뭐든 잘 될 거라고 말이다. 잠깐,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추락하기도 한다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것 같다니. 생각해보면 그랬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말한다. 어쩌면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눅 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잘했고 이 순간 바로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 망쳐버렸음에도 잘하고 있고 또 내일 당장 큰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잘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자. 뭐든 잘. 하고 있는 일도, 관계도, 사랑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것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것들이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얘기이자 당신의 얘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름없는 힘겨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지만 힘들어도 기어코 무너지지는 않을 삶들이니. 다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유 없음의 위로.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 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얘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얘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함에는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함에는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 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기에 적어놨던 문구였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 탓이 가장 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내 덕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힘들게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나 없이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내가 느끼는 순 감정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에 힘들다면, 힘들어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에 힘들다면 그건 정말 내 탓이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꽉 잡고 후회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나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 탓도 남 탓도 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탓할 무언가를 찾아 사방에 삿대질하는 내 옆엔 늘 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멈출 수 없을 때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낼 것. 내가 쏟을 수 있는 감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임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일은 온 마음으로 놓아줄 것. 후회할 가치가 있는 일은 움켜쥐고 마음껏 아파할 것. 그럴 때에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져 비가 온 것이니 후 맑은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자신을 너무 큰 적으로 돌리며 외면하지 말 것.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 또한 나 자신이지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기 전 나의 가장 큰 친구였음을. 지나감이라는 기적의 바람이 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앞에는 작년에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따위의 격려가 고개를 내밀어 서로를 반겨줍니다. 누군가의 숫자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차오르고 누군가의 숫자는 앞자리가 다소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와 나이는 지나갔다는 사실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사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나갔다는 과거가 우리의 인사,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지나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다는 것, 지나갔다는 것, 그것은 결국엔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이고 또 결국엔 괜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엔 지나감이라는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셈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이유는 무언가 지나가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괜찮아지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 지나가기 때문이니, 지나감과 시작의 순간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작년에도 고생 참 많았다는 따뜻한 인사 말고도 누군가에겐 앞자리가 누군가에겐 뒷자리가 바뀌는 변화 말고도 어쩌면 지나간다는 거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기적의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움직일 힘이 없을 만큼 삶에 지쳤을 때 12월 31일 오전 11시 59분 59초와 1월 1일 오전 00시 00분 1초 사이의 바람이 나를 떠밀어 새로운 시간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바람을 품고 새로운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을 정해봅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아파했을 때, 이별과 만남 사이, 어떠한 바람이 나를 떠밀어 자꾸만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는 그 지나감이라는 바람으로 새로운 관계의 바램을 세워봅니다. 오랜 쉼에 무기력해질 때쯤 좌절과 기회 사이에 어떠한 바람이 나에게 용기를 돋게 해주고 그 용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음을 딛게 만듭니다. 나는 또 그 바람으로 새로운 바램을 정하고 새로운 노력과 시도 같은 것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나감이라는 기적의 바람은 바램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품은 채 우리에게 불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나간 일과 새로운 일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나간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듭니다. 지나간 사랑과 새로운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들고 지나간 삶과 새로운 삶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나감이라는 후회와 미련에 갇혀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라는 두려움에 앞날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또 뒤돌아보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곧 우리에게 바람이 붑니다.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바람은 붑니다. 기약 없는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바람은 붑니다. 결국엔 지나갔고 새로울 시작 그 어딘가에 당신의 발걸음을 옮겨줄 기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것들. 1.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해법일 때가 많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어느 정도 관계의 치유에 쉽게 도달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다. 2. 욱하는 감정에 관대해졌다. 누구나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젠 기분에 휘둘린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힌 후 사과하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 상대방의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그 사람과 함께 할지 떠나보낼지 결정짓게 한다. 좀 더 나아가서는 사과만으로 끝나고 반성까진 가지 않는 사람과 사과를 하며 반성을 통해 그런 부정적인 일을 줄이는 사람이 있다. 여기선 그저 그런 지인과 놓치기 싫은 사람이 결정된다. 3. 미움의 힘은 크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분명 함께 무언가를 싫어하고 있다. 물론 오래 가진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강한 유대가 생긴다.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쌓인 미움 같은 감정을 배출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 4.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뽐내기 바빴는데 이젠 이대로 살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싶다. 무언가를 과하게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쟤 대단하다, 부럽다 보단 쟤한텐 저게 유일한 자랑거리구나 하면서 연민 아닌 연민이 생기기도 한다.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뽐내기보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 뽐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랑일 법한 일이 아주 당연한 일상인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서 다 알아준다. 5. 좀 어릴 땐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알리면서 위로받기 급급했는데 이젠 남에게 선뜻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나의 약점을 먼저 말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6. 행복의 전부는 무탈에 있다는 걸 새삼 느낀다. 하루 혹은 한 달, 길게는 1년. 나의 그 어느 기간을 행복했다 정의하는 건 행운이 깃든다 보다 아무 일 없어 무탈하다에 가깝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흘러가는 게 가장 맘 편하다. 요즘 내 인생의 무소식이 아주 희소식이다. 7. 난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맞는데. 넌 틀렸는데? 오만한 생각을 접어둔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며 모르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난 얼만큼 모르는 사람일까? 더 지난 후에 왜 그땐 이걸 몰랐지라는 생각이 얼만큼이나 들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시간을 빌려 차차 성숙해지는 것, 닳고 달아가며 제법 유해지는 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얻는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이다.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본 동화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지만 지금 보니 다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니. 그래서 과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까? 수차례의 고난 끝에 쟁취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 막연히 떠오른다. 멋진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 멋진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정도. 동화를 보면 비운의 이야기가 99페이지고 나머지 1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한 몇 문단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막을 내린다. 동화라는 환상에 가려진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인색하게 살아간다. 복 전엔 필연적으로 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행복만이 값 있는 행복으로 인식된다. 진부한 주입식 행복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행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복 전에 고난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고난 뒤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행복을 바라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동화 같은 멋진 삶 아닐까?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고난 뒤에 오는 행복이 값진 것도 아니니, 지금 행복한 것에 충실할 것. 고난 뒤에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헛된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도 말 것. 그러니 행복에 인색하지 말고 99페이지의 고난보단 99페이지의 행복을 택할 것.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을 다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단 하나의 차이가 전부. 10, 100.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 날. 겨우 한 획 차이지만 30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만 하나의 변화와 하나의 공백, 그리고 하나의 추가는 꽤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작은 차이의 중요함을 잊고 사는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낸 결과의 차이는 10배, 30배 정도가 나 그 결과의 크기만 와닿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눈에 보이니 자주 두렵고 자주 아프고 자주 허황됩니다. 당신이 크게 두렵고 지치는 이유는 주변의 탓도 아니고 상황의 탓도 아닙니다. 고작 단 한 가지, 생각의 차이 탓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하기 전 변화의 방대함이 두렵다면 두려울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보아도 30배 정도의 변화라 한들
핵심은 겨우 한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또 가진 것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에 무너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잃었다 한들 핵심 단 하나를 잃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또 누구보다 많이 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를 잃어 많은 것이 증발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고된 일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벅찰 때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보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내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나름 편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어렵게 생각해 오려고 노력한 건 아닐지요. 힘들고 벅차 보일 때에는 한 발 물러서서 결국 단 하나의 차이일 거라 믿어주면 급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과분할 때에도 한 발 물러섭니다. 단 하나가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긴장은 그 과분함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여전히 결과를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엔 결과 이전의 것들을 응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많은 것을 잃거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결과가 있기 전 그 어떤 중요한 것과 마음이 여전하기를 응원한다면 나의 착잡한 하루가 조금은 맑게 개어질 것입니다. 한 획과 한 글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오늘 결과 이전의 것들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열정은 아직도 여전한지요? 당신의 과정은 괜찮았는지요? 당신의 친구들은 곁에 있는지요? 또 당신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은 여전히 안녕한지요? 나를 찾아라. 러시아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는 말했다. 유학을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그들의 시선에 있었다고.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부터 어디 학교 나왔어요? 까지 상대의 소속 집단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지만 유학을 간 먼 나라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고 했다. 넌 뭘 가장 좋아해? 난 이런 거 좋아해. 같은. 그들은 나 혹은 너에 집중하지 우리 그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단다. 그들은 나 혹은 너에 집중하지 우리 그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단다. 본토에 돌아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과의 연관성에 지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 그만큼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유독 잘 응집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유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주변에 신경을 곤두세울 동안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없는 우리에선 그 유대가 빠르게 식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내 존재와 주변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사회에선 내가 없다면 완성되지 않을 것들에 나라는 존재만 쉽사리 없어지곤 한다. 언제부턴가 소속이 전부가 되어 타인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닐까? 나와 너는 어디로 가고 그들만 남게 됐을까? 어쩌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끈끈한 결속을 위해 나는 달려가야겠지만 끝은 윌리를 찾아라처럼 눈 부릅뜨고 나를 찾아야 하는 숙제 같은 게 남아있다는 느낌이랄까?